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이제 할 것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합쳐서 한 개로 짠 이렇게 표준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거 배웠죠? y는 ax 제곱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이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거는 현승아 꼭지점이 무조건 어디였더라? 0,0. 그렇지. 꼭지점이 무조건 0,0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뭐였지? x는 0이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a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태규야, 1번 a가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는 어떤 모양을 갖는다? 아래로 볼록.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갖고,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이게 a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은아, 두 번째 a의 역할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그쵸. 그래프의 폭이 좁다 그랬죠. 그래프의 폭이 좁아가지고 길쭉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게 a가 하는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런 얘기를 했다. 성규야, 요 식에서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내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나 아래로 이렇게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됐죠? 함수의 식이? ax 하고 뭐가 있어야지? 2차 함수인데 제곱 플러스 q 맞죠? 그래서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내가 평행 이동 시키고 싶은 양하고 요 식에 들어가는 이 값하고 부호가 동일했죠? 부호가 동일해서 별로 헷갈릴 게 없었고, 교성아 그때 꼭지점은 어디가 됐더라? 네.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0,g. 아, 쥐라니. 네. 이게 p로 보여요? 아니요. 그럼 뭘로 보여요? g요. g로 보여요? 네. 야, g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거랑 이게 다른데, 완전 다른데? 왜? 뭘까? 뭐라 그랬니? 민지요. 어? 뭐라 그랬죠 이거? Q. 네가 적응해라. 나는 Q를 이렇게 쓰니까 네가 적응해라. Q입니다. Q. 그래서 꼭지점이 0,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야 그럼 교성아? 축의 방정식. X는 0이었다. 그치? 이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켰을 때의 상황이었고, 그럼 이제 이것도 배웠잖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이거는 서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됐지 서연아? 빼기, 그치? P의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옮길 때는 약간 헷갈리는 게, 나는 P만큼 옮겼는데 요 괄호 안에는 X 빼기 P가 들어간다는 거. 내가 옮긴 양과 이 식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이게 약간 헷갈리지만, 대신 평행이동시킨 양과 꼭지점의 좌표는 어때? 요거는 요거랑 같이 가는 거죠, 그쵸? 식에다가 쓰는 것만 마이너스 P라고 쓰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내가 평행이동시킨 양과 똑같이 가는 거니까, 지은아 몇 컴마 몇일까? P, 0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축의 방정식도 조금 변했겠네? 맞아요. X는 P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건 뭐냐? 오늘 배울 거는 봐봐. 자, 책 보지 말고 화면 보세요.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이제 이거랑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써야 되겠지? X축 방향으로 P만큼, 동시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거 두 개를 같이 한다?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랑 합쳐져. 그죠? 합쳐지겠지? 그러면 지우야 어떤 모양의 식이 만들어질까?
A 괄호 x 교성어 화면 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그치. 이렇게 생기는 p와 q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x축 이동과 y축 이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식에다가 이름도 붙일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을 2차 함수의 표준형 이렇게 부를 겁니다. 표준형. 나중에 다른 형도 배울 거예요. 다른 형도 배울 건데 일단 얘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기억하기 좋게 PQ 들어간 거 있잖아. P 들어가면 표준형이다. 얼마나 외우기 좋아. P 들어가면 표준형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P 들어가면 표준형이다. 내가 설명을 하다가 2차 함수의 표준형이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봐. 이런 말 하면은 아, PQ 들어간 거 그 모양으로 바꾸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표준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딱 보면 보자마자 무슨 점이 보여요? 무슨 점이 보여?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죠? 꼭지점. 그치. 얘는 딱 보면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몇 콤마 몇이겠어요? 얘 꼭지점이? P, Q겠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이 P, Q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꼭지점이 보이면 현승아 축의 방정식도 바로 쓸 수 있겠지. 뭐라고? X는 P라고.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쓴 김에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런 2차 함수를 던져주고 얘에 대한 막 질문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딱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 함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짜자자작 있는데 일단 얘는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죠? 태규야, 뭘 보고 알 수 있어? 그렇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얘입니다. 맨 앞에 있는 그 x제곱의 개수, 얘가 결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성규야, 이놈의 꼭지점. 그렇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다. 그쵸? 꼭지점은 얘와 얘가 결정하는 건데 얘는 부호가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거하고 꼭지점의 부호가 반대고요. 그죠? 얘는 그대로, 그치? 그대로 y좌표를 결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쓸 수 있겠네. 어디야? x는 무조건 꼭지점 x좌표 갖고 오면 된다 그랬지, 그치?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 아, 얘는 대충 어떻게 생겼냐? 얘 그래프도 대충 그릴 수 있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몇 사분면에 있어요? 3, 4분면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쯤에 꼭지점을 갖고 있고요. 어디로 볼록화됐지 아까? 위로 볼록화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 볼록한 요러한 2차 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폭이 조금 좁은 편이겠죠? 폭이 약간 좁은 요런 2차 함수 우리는 그릴 수 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아, 이 2차 함수는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구나.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구나. 이런 얘기도 식만 딱 보면 할 수 있다. 그치? 그것이 표준형이 갖는 장점이에요. 보자마자 꼭지점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래프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게 표준형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138쪽부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볼게요. 138, 139에 질문 있니? 없나요? 현승이 없어? 네. 140에는 질문 있나요? 140? 서연이 질문 없어요? 없어? 성규 질문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41쪽으로 가서, 자, 방금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애들 요 위에다 대문짝만하게 써놔. 얘들아, 얘를 뭐라 부른다고?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저기 뒤에 가면 이제 일반형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일반형. 근데 사실 표준형이란 말이랑 일반형이란 말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게 좀 헷갈리는데, 표준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P, Q가 들어가 있는 꼭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모양이 표준형이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생기는 식의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은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됩니다. 앞서 배운 것들을 그냥 합친 거예요. 그죠? x축, y축으로 이동한 걸 합친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필수 문제 3번을 보면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원래 함수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이게 그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의 무슨 점을 말해주는 거니? 이게 그대로 꼭지점입니다. 그죠? 2만큼, 6만큼 옮겼으면 꼭지점이 그대로 2,6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x는 2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요거에 맞게 우리가 식만 세우면 돼요. 식만. 그 이차함수 식만 쓰면 돼. 그럼 방금 얘기했던 표준형 모양에 맞게 자, 현승이가 하나 불러보자.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시킨 식은 뭘까, 현승아? y는 2 가로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어, 제곱 플러스 플러스 몇? 6 6 맞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이게 그럼 표준 형식이고 꼭지점 찾았고 축의 방정식도 찾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요만큼 이동시키면 되니까 요거 태규가 한번 불러보자. 얘는 식이 뭘까? y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플러스 4 그렇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어디야, 태규야? 4 i지 마이너스 9 그렇죠. 식에 들어간 거하고는 반대로 가. x좌표는 y좌표는 그대로 가고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뭐라고 그냥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그치? 자, 어렵지 않죠? 넘겨봅시다.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142쪽은 이 표준형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여기 있는 식처럼 뭐 x 자리에 뭐 이렇게 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항상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행이동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꼭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꼭지점을 찾으세요. 근데 내가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 있던 그 함수의 꼭지점에서 문제에서 시킨 만큼 평행이동 된 함수의 꼭지점을 찾으시고 그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꼭지점을 꼭지점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애를 한다. 이차함수 요놈의 그래프를 그랬잖아. 그러면 현승아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보여요? 표준형 그러니까 얘가 표준형이니까 표준형이면은 한눈에 무엇을 찾을 수 있어? 꼭지점 꼭지점을 찾을 수 있잖아. 일단 꼭지점을 찾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7 1,7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을. 그러면 성규야 1,7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몇 컴마 몇이 돼요? 그렇지. 그냥 x좌표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새로운 꼭지점이 3,7이 될 거야. 3,7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의 축의 방정식은 교성아 볼까? 새로운 꼭지점이 3,7이야. 그치? 그럼 이때의 축의 방정식은 뭘까? 축의 방정식이 예. x는 3 x는 3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식도 쓸 수 있잖아. 꼭지점이 3,7이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함수에서 변하지 않는 숫자는 누굴까? 평행이동을 아무리 시켜도 변하지 않는 숫자. 그지? 맨 앞에 있는 요 2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겠지. 얘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애잖아. 그치? 이거 평행이동 시킨다고 변하겠어? 안 변하겠지. 자, 그럼 우리는 맨 앞에 2로 시작하면서 꼭지점이 3,7인 그런 이차함수의 식을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교성이가 불러줘. y는 2 2괄호 x 마이너스 3 그렇지. 제곱 플러스 7 오케이, 잘했고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원래 꼭지점이 1,7이었는데 지은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죠. 그러면 새로운 꼭지점이 어디로 갔단 얘기야? 1,
그쵸? y 좌표가 7이었으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6 더해가지고 1 이렇게 만들면 되지. 맞죠? 자, 그러면 새로운 꼭지점이 이렇게 나왔다면 지은아 축의 방정식은 뭘고? 1이고 자 함수의 식은 뭘까? 2괄호 요거 붙어야지. 제곱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하면 쉽다. 그지? 꼭지점 찾아서 그거에 맞게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누가 해볼까? 재규가 해볼까? 자, 이것도 요렇게 지금 옮겼을 때의 꼭지점부터 먼저 얘기해 줄래? 꼭지점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요. 3,1로 갔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축의 방정식 뭐고? x는 3. 그 다음에 이차함수 식은 뭐고? y는 2 바로 괄호 x 어, 3 어, 제곱 어. 플러스 1.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는 함수 상태로 옮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꼭지점 딱 찾아가지고 그 꼭지점을 옮긴 다음에 그 점에 맞게 함수를 써주는 것이 더 생각하기가 편하다. 자, 그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143쪽으로 가서 143쪽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A, P, Q의 부호를 결정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너무 쉽죠. 왜냐면 A의 부호는 그냥 뭐만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뭐 A가 양수고 이거 A가 음수니까 A볼, B볼만 보면 되고 자, P하고 Q는 무슨 점의 위치를 보면 돼요? 그죠?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딱 보면은 그 사분면에 놓여있는 점의 좌표는 그 부호는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꼭지점의 위치만 보면 우리는 PQ의 부호를 바로 캐치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문제 5번에 있는 첫 번째 이차함수 보세요. 이 녀석은 선규 이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A 값이 어떨까? 그렇지. 아래로 볼록하니까 A 값이 0보다 크겠네. 그 다음에 진아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니까 이거는 3, 4분면에 있죠. 3, 4분면에 있으니까 PQ의 부호는 둘 다 뭐야? 둘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너무 쉬운 얘기고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144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딱 보면은 얘에 대한 어떤 파악이 좀 될 거야. 얘는 현승아 어디로 볼록하지요? 아래, 위. 그치, 위로 볼록한 함수고요. 꼭지점이 어디죠? 1,1. 그렇지, 꼭지점 1,1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어디죠? x는 1. x는 1, 이런 것들이 쭉쭉쭉 보이지. 그러면 대략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1,1에다 찍어놓고 1,1 찍어놓고 자, 위로 볼록한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릴게요. 이렇게. 자, 요런 함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함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요때 이제 가운데 지나가는 요거 또로로로로로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센터를 지나가는 요 선이 바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축이죠. 축. 이 축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x는 1인 거고. 맞죠? 요 빨간 선을 우리는 x는 1, 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보면 1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현승이 5x. 그치?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0,0. 그치? 얘는 0,0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린 애는 1,1이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 맞죠? 맞죠? 예, 맞고. 자, 그 다음에 지우 축의 방정식이 이거고 꼭지점은 요거다. 맞죠? 이미 확인했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면은 효준아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쵸? 이거 이제 네모 박스 그리는 거였지. 기억나죠? 교수님 기억나죠? 진짜? 응. 자,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그지?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다 박스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박스 하나 그리고 이렇게 박스 2개 그렸었어. 그래가지고
요 왼쪽에 있는 박스는 선규야 x가 어떨 때를 말하는 박스예요? 얼마보다? 그렇지. 축이 1이잖아. 이 축을 기준으로 축보다 왼쪽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는 박스가 빨간 박스고, 그러면 진아야 초록 박스는 언제를 나타내? X가 1보다 클. 그렇죠. x가 1보다 클 때를 나타내는 박스가 초록 박스다. 자, 그런데 서연아, 빨간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 위라는 방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죠. 오른쪽은 무슨 뜻이었지? 누가? x가. 그치? x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오른쪽이었고요. 위는 뭐였죠? y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위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초록 박스는, 지은이 초록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맞아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오른쪽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뭐야? x가 증가할 때라는 의미고, 아래는 뭐예요? y가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 그치?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이거 읽어보면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겠지. 그치? 교성아, 맞아 틀려?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빨간 박스를 봐야 되는데, 빨간 박스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얘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성규야, 4번은 맞았다 틀렸다? 확실해? 응, 맞아요. 근데 이게 폭이 같다라고 하면은 맞는데, 만약에 모양이 같다라고 하면 맞을까? 모양이 같다라고 하긴 어렵죠. 뭐가 다르니까? 그치?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다르니까 이게 같은 모양이라고 하긴 어렵지. 근데 이제 폭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절대값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제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뭐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함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계속 내려가잖아. 그럼 언젠간 3, 4분면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말인 건 알겠어. 근데 만약에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5번 문장은 그냥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거는 틀린 거예요. 3, 4분면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는 언젠가 내가 그린 그래프보다 이게 더 뾰족하더라도 언젠가는 3, 4분면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프가 아무튼 폭이 점점 벌어질 테니까. 근데 2, 4분면을 지나는지 지나지 않는지는 그림만 딱 보고 내가 그린 거 보니까 안 지나네. 그래가지고 이거 맞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손으로 그린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실 폭이 요만한지 이거는 내가 손으로 그리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4분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손으로 그린 거보다 폭이 만약에 조금 넓어지면 어때? 만약에 폭이 좀 이렇게 됐으면은 2, 4분면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치? 그래서 이때는 이 문장을 판단해보고 싶을 때는 확인이 필요해요. 정확한 확인. 뭘 확인해보면 정확하겠어? 응?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깔끔하게 말하면 y 절편. 기억나니 얘들아? y 절편이 뭐였는지? y 절편이 뭐더라? X 그 개념이 뭐예요? y 절편.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의 y좌표, 이게 y절편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것 중에 초록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어디야? 여기죠. y절편이 양수죠. 근데 파란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y축에서 여기서 만나니까 y절편이 어때? 음수지.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의 y절편을 확인해 봤을 때 y절편이 만약에 양수면 어떤 거예요? 2, 4분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y절편이 음수면 2, 4분면 안 지나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이거는 y절편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y절편 찾는 방법은 뭐였지? x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였는데
x 0을 대입해 보면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y절편이.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여기에 y절편을 갖는 게 맞구나. 그치? 그러니까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그냥 보자마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 y절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다. 성규 듣고 있니? 네. 답은 3번, 5번이고요. 자, 내려가서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오늘 앞서 설명한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답 찾아보세요. 4번.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긴 함수의 현승아 꼭지점이 어디니까? 1,2. 1,2니까 먼저 이 점을 이동시키라 그랬죠? 얘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꼭지점은 어디야? 2,6. 맞아요. 그러면 교성아 여기를 지나가는 함수의 식은? 꼭지점이 여기인 함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바로 x 마이너스 2 음. 제곱 음. 플러스 맞아요. 거기다가 그냥 4,m을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4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맨 밑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형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딱 보면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이 그러니까 모양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놔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식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지를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지우야, 이 함수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일까? p, 그렇지, 3p제곱. 이게 이 함수의 꼭지점이죠. 그쵸? 이게 꼭 숫자가 아니라 문자 형태로 써 있더라도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뽑아가지고 꼭지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꼭지점이 요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대요. 진아야, 어떤 점이 어떤 함수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다 뭐 하란 얘기지? 대입하란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요 직선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진아가 불러줘봐. 대입했을 때 어떤 식이 나와? 3p제곱은 5p 더하기 2 이런 식이 나오지. 자, 그럼 이제 단원이 바뀌었네. 우리 지금 2차 함수 단원 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나온 요 식은 바로 뭐예요? 2차 방정식이지. 자, 장태규, 우리 금요일날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우리가 금요일날 인수분해를 열심히 했지. 네.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넘겨요. 5p 플러스 1을 넘겨요. 그러면 3p제곱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예. 그 다음에 이 식을 뭐 한다? 인수분. 인수분해를 한다. 그럼 앞에다 1, 3을 줬다. 뒤에다가 얼마를 써야 될까? 2, 1. 2, 1에 부호는?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pp 생략된 거 붙여주고, 자, 곱할 때는 x자로 곱하지만 답을 쓸 때는 한 줄씩 쓰는 거랬죠. 그럼 인수분해된 식이 뭐예요? p 음. 마이너스 2. 3p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그것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해서 p 값이 두 개 나오는 거였잖아. 예. 얼마랑 얼마였지 p가? 2 2랑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어이, 잘하네.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p가 0보다 작아요. 이거 달아줬네.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원래 오늘은 145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하네요. 잘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 146쪽 한쪽만 더 할게요. 아이고. 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내가 생각했던, 뭉쳐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숨 덜 나가는 날은 많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런 날은 많은데, 여기까지 계획했는데,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은 잘 없는데, 여러분 잘하네요. 좋아요.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한 페이지만. 자, 우리가 y는 a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 지금까지 요 모양을 계속 배워왔잖아. 얘가 아까 이름이 뭐랬죠? 얘가 바로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p가 들어가 있는 표준형. 자, 그러면 요렇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다 전개시켜가지고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x제곱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쫙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모양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생긴 요 모양. 요 모양에다가 써놔. 얘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PQ가 들어간 거는 표준형, ABC로 정리된 건 일반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일반형으로 써져 있으면 보기에 깔끔하긴 한데 단점이 있지. 뭐가 안 보여? 그치. 우리가 이차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꼭지점을 모르면 거의 못 풀어요.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자꾸 일반형으로 식을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지.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오늘은 딱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형과 표준형을 비교해 봤을 때 제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괄호의 유무도 있는데 이 괄호는 왜 친 거야? 뭐 하려고 친 거야? 그치, 제곱을 하려고 친 거죠. 이 제곱. 우리는 요렇게 무언가의 제곱 요렇게 생긴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형과 표준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완전 제곱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이거 약간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안 비슷해요? 우리 2차 방정식 이런 거 했잖아. 뭐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풀 때 물론 근해 공식 써도 되지만 3번 풀이가 뭐였어? 그건 2번이고 3번 풀이가 완전 제곱식으로 2번 풀이였지. 그래서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제곱 떼고 해가지고 답 찾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2로 나눠준 다음에 상수항 넘기고 여기다 뭐 했죠? 반의 제곱했죠.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 그게 얼마였지? 4분의 9 그러니까 4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반의 제곱 한 다음에 x-2분의 3의 제곱이 4분의 11을 해주고 제곱 떼주고 이쪽에 풀마루트 씌워주고 그리고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 찾았었잖아요. 그치? 요런 느낌으로 이번에도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의 제곱을 쏠쏠하게 써먹어 볼 거예요. 반의 제곱. 자, 숫자를 가지고 해볼게. 문자보단 숫자가 쉬우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필수 문제 1번에 있는 요식을 가지고 해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방정식과 다른 점은 뭐냐면 방정식은 반대쪽이 0이었으니까 여기 2가 있어서 꼴배기 싫어. 그럼 2로 어떻게 해버렸죠? 방정식을 나눠버렸지. 근데 함수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 함수에서는 2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2분의 y가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나누지 말고 어떻게? 묶어줘. 대신 끝에 상수항은 이거 어차피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거 필요해요? 상수항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상수항은 묶지 마. 상수항은 가로 밖에 그냥 냅둬.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 공간을 이렇게 띄워놨잖아. 이거 왜 띄워놨겠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요 숫자에 대한 반의 제곱이 필요하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인 얼마를? 1을 더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 1 더하고 그럼 여기다 1 더했으니까 여기다 1 더하면 되나? 이렇게?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그쵸? 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자,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마이너스 같이 붙일 거예요. 그러면 태규야,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무슨 식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싶은 식이 뭐야? 뭐였지?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얘네 셋이 만나서 어떻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X 뭐였지? 뭐지, 현승아?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 1이라는 게 1의 제곱이잖아. 1 넣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맨 앞에 2 붙어 있을 거고요. 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요거야. 이 마이너스 1 있지. 이 마이너스 1은 지금 이거 만드는데 썼니 안 썼니? 안 썼잖아요. 안 썼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밖으로 나가 하고 괄호 밖으로 쫓아낼 건데 괄호 밖으로 쫓아낼 때 얘가 밖으로 나가서도 마이너스 1일까? 이건 지금 2로 묶여져 있는 괄호였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밖으로 나갈 때는 2의 분배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로 나가겠지. 그럼 5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서 무슨 형이 됐어? 표준형이 됐네요. 그쵸? 표준형이 됐습니다. 요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가지고 그냥 뭐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쩍쩍쩍쩍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함수 풀 때마다 거의 매번 할 거예요. 자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도 똑같은 순서로 해볼게. 제일 먼저 성규야 뭐 하랬지? 마이너스 2로 그치? 지금은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뭐라고 쓸까? 플러스 4x 그치? 맞죠? 그리고 공간을 좀 띄워주고 바깥에 얼마? 마이너스 좋아. 자 그 다음에 이 숫자에 대한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해. 얘 반의 제곱이 얼만데? 플러스 4 그걸 한 번 더 해주고 바로 빼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뭘 만들어낼 거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거다. 어떻게 생긴 완전 제곱식?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앞에는 얼마가 붙어 있고? 마이너스 2가 붙어 있고. 자 요 친구는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는 어떻게 되면서? 요거의 분배를 받아서 그럼 플러스 8로 나가겠죠? 그럼 얘까지 합치면 얼마? 플러스 7 맞죠? 요렇게 표준형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표준형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 빈칸 좀 채워볼게. 태규가 채워봅시다. 여기 빈칸 얼마라고 써야 적당해? 네? 요 빈칸에 얼마라고 써야지 적당하겠어? 1, 그치? 반의 제곱한 거니까 1 여기도 1, 1. 자 그럼 여기는 1이고 이 녀석이 밖으로 나가면 얼마가 된다고? 2, 마이너스 2가 돼. 자 그래서 요 안에는 1, 1 여기는 3.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됐어요? 1, 1,3이 됐고 어디로 볼록? 아래, 아래로 볼록.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뭐 말하는 거야?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y절편 말하는 거죠. y절편. 자 y절편 얘기가 갑자기 여기 왜 나오냐? y절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자 이게 표준형이고 이게 일반형이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무슨 얘기만 계속했냐면 표준형의 좋은 점만 얘기했죠. 표준형은 뭘 바로 알 수 있다.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표준형이 좋아 이 얘기 계속했잖아. 그럼 일반형은 장점이 없을까? 절편, 일반형의 장점은요. 절편을 빨리 찾을 수 있다. 특히 y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아까 생각해봐. y절편 찾는 방법이 뭐였지? x에 0 넣는 거였잖아. 근데 표준형에다가는 x에 0 넣으면 계산을 막 해야 돼요. 근데 일반형은 x에 0 넣으면 바로 어떻게 돼버릴까? 그죠? 요 자리가 딱 남겠죠. 얘만. 그치?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을 P, Q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반형에서는 y절편을 끝에 있는 상수 C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일반형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y절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y축과 만나는 점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요 모양에서 바로 그냥 얼마? y절편이 y절편이 5니까 자 0,5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도 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보면 꼭지점이 1,3이니까 여기다 꼭지점 찍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y절편이 5인 것도 알잖아. 0,5인 것도 아니까 여기를 지나가겠네. 그지? 여기를 지나가? 그러면은 반대편도 여기를 지나가겠죠? 대칭일 테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쭉 이렇게 네,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과 y 절편을 지나가도록 예쁜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자 밑에 있는 2번도 해볼게요. 밑에 2번도 네모에다가 이거 또 태규가 해볼까? 여기 들어갈 게 뭐지? 4. 그죠? 4의 반의 제곱이 4. 그럼 옆에도 4. 그 다음에 여기도 4. 얘는 뭐야? 8. 그쵸? 마이너스 2의 분배를 받아서 8.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바깥에는 총 얼마? 7이 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7. 그렇지.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은 어디로 볼록? 위로 볼. 위로 볼록.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은? 0,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다.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도 좀 정성껏 그려보면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에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하고 0,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만나? 그러면 얘랑 대칭인 점이 여기잖아. 대칭점도 하나 찍어놓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는 뿅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조금 내릴까?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꼭지점 찍고 y절편 잘 표시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그죠? 자 이것이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요. 146까지만. 그러면은 숙제는 개념책은 146까지 이게 어디부터냐면 141부터 146까지 그 다음에 유형책은 111부터 113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도장받을 부분은 개념책은 132부터 140 저번에 다 채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형책은 104부터 110이 되겠습니다. 요 유형책 지금 채점하도록 할게요. 유형책 꺼내보시고